자, 뱅크 정과 말마 첫 번째는 홍준표 대표 얘기인데요. 홍준표 대표가 일방적 통보는 정치의 쇼라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여태 우리 당의 입장은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을 불러놓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의 그런 회동은 대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보 문제 국한하고 실질적 논의가 보장이 되고 원내 교섭단체만 불러서 대통령과 회담을 한다면 다자회동이라도 수용할 용의가 있다. 이현종 의원. 네. 그 여야 영수회담, 여야 회담, 대표회담 제의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역제안을 했습니다. 네. 조건 하나 세가 건 거잖아요. 안보 논의만 국한한다. 실질적인 논의만 보장하자. 원내 교섭단체 대표에 국한한다. 3당만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의도로 저런 역제안을 했을까요? 일단 지금 뭐 자신의 우군들을 좀 만들어내겠다. 우군들을 자신의 만들어내겠다. 적군을 좀 줄이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원내교섭단체 같은 경우 민평당과 정의당은 어떤 면에서 보면 원내교섭단체가 아닌데 네. 이 두 당 같은 경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예. 자신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떤 바른미래당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박주선 대표가 올지 뭐 이승민 대표가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어떤 우군인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예. 회담에서 일방적으로 상당히 좀 밀릴 수 있다. 그리고 이 원래 영수회담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네. 대통령한테 유리한 프레임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이 여기서 자신의 분명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회담의 조건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일단 네. 청와대에서는 일단 회담 주제는 뭐 안보로 할 수 있다. 네. 그거는 그렇지만 청와대에서 네, 오케이 기존에 하는 거죠? 초청했던 민평당과 정의당에 이걸 철회할 수는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안 온다면 이제 내당 가지고만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다시 또 공은 홍준표 대표한테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원리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네, 지금 이제 대북 특사가 가서 네. 이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서 지금 대화 테이블로 네. 그 이제 앉혀야 되는 예, 숙제가 우리 정부한테 있는데 예. 지금 청와대는 여야 영수회담, 대표회담 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 특히 홍준표 대표가 이제 3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 중에 이제 가장 청와대로서는 곤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만 참가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원내 교섭단체 이외에 이미 다 이렇게 그 대표회담을 하겠다고 통지를 해놨는데 예. 그렇죠. 이제 와서 홍 대표가 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만 하자고 하니 이번에는 좀 참아주십시오. 청와대가 굉장히 이미지를 좀 실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을 알고 홍준표 대표가 조건을 내세웠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한 발 더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면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대북 특사가 가서 북미 대화가 되느냐 마느냐를 네.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예. 홍 대표가 조건을 제시해서 만약에 대표회담이 무산이 된다라면 무산이 된다고 오히려 하면 청와대보다는 홍 대표에게 이 조건을 내세운 홍 대표에게 좀 부메랑이 돌아갈 그럴 수 가능성이 있겠네요. 크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점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현종 의원께 지난주에 제가 이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것 중에서 네. 울고 싶은데 빰 때려준 격이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철 방한 이후에 선거 측면에서만 보면 사실 보수 정당에게 지금 꽤 유리한 그런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반짝 효과일지 아니면 정말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보수 야당 내에서는 이걸 상당히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네. 때문에 예. 선거 이슈를 과연 안보 이슈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게 전혀 야당한테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김영철 방남까지는 그래도 야당 이니시티브를 쥐고 있을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천안함 폭침의 당사자가 네. 되어왔다. 이 문제는 사실 야당 주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은 네. 거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일단 특사단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어떤 따라서 결과? 사실 야당 입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북미회담의 단초가 마련됐다. 네. 그러니까 북미회담이 막 진행된다. 잘 됐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네.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을 가는 예. 것이고 만약에 김정은이 뭐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게 결과가 나왔다. 예. 그러면 야당은 바로 이 문제를 공격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왜 김정은한테 가서 또 저자세 외교를 했느냐 등등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보자면 바로 7일 날 회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일 날 회담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에요.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회담에서
홍준표 대표가 어떤 아젠다, 이슈를 만들어 내오면 야당에서 정말 야당의 목소리를 강하게 주장을 하고 네. 이걸 국민들 공감 얻으면 선거에서 쟁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네. 홍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홍 대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과연 들어가서 만들 것이냐, 나와서 만들 것이냐. 들어가서 만들 그냥 것이냐, 들어가는 게 나와서 유리하냐, 만들 나와서 것이냐. 하는 게 유리하냐. 네. 이게 지금 결과를 만약에 예. 안 좋다고 한다면 나와서 그냥 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결과가 좋을 경우에 들어가서 그래도 뭔가 또 문제를 제기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예. 홍 대표로서는 지금 이 특사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일 겁니다. 뭐 안보 문제가 보수 야당의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것은 뭐 명확하나 할 것 같은데 보수 야당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안보 문제 외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도 선거 구도에 굉장히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에 관련된 홍준표 대표 얘기 먼저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출당시켰습니다. 스스로 탈당한 이명박 대통령 수사에도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 분은 출당이 됐고 한 분은 탈당을 했습니다. 우리 당과는 무관합니다. 3.1절에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모여든 수십만 명의 그 인파를 어떻게 대변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이 정권 내내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 구정 차장. 네. 홍준표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이번 지방선거 변수 얘기 다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그러니까요. 대통령 얘기,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거기다가 안보, 3.1절 태극기 집회까지 네. 복잡한 신경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이 고민해야 될 숙제라고 했지만 네. 사실은 그 당을 책임지고 있는 홍준표 대표의 숙제를 스스로 밝힌 거죠. 예.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라든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정한 선을 좀 긋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안보 이슈가 나타났을 때 안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어떻게 하나로 자유한국당의 이 지지 세력으로 묶어낼 거냐.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요. 지금 1차적으로는 과연 이 청와대가 초청한 여야 대표회담에 응할 것이냐.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게 특사 활동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홍 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선택의 폭이 좀 좁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말입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당이 요청한다면 뭘 한다는 얘기일까요? 얼마 전에 네덜란드로 출국했다가 들어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 얘기 잠깐 볼까요? 당이 요청하면 지도부 직접 만나 자세한 말씀 나누겠다. 아직 구체적 얘기를 나눠본 바가 없다. 서울시장 출마나 어떤 그 전면 등판에 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아유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안철수 대표하고 전 대표 아주 가까우신 김근식 교수. 예. 단도직 입장을 묻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서울시장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지금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네. 해석해도 된다.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다고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냐하면 지금 바른미래당이 합당을 선언하고 이제 새로운 당을 만든 이후에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직으로 내려오면서 오히려 그 세 당이 안철수 대표가 분리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도도 좀 빠지고 정체되는 국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기존의 국민의당과 그다음에 그 바른정당이 합쳐가지고 바른미래당 만들 때 국민들이 보였던 많은 기대와 관심은 대부분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제 모아졌던 상징성이 있는데 이 안철수가 합당 이후에 당대표로 내려놔 버리니까 네. 나머지 두 분 공동대표가 아니면 좀 존재감이 약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다음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안철수 대표가 빠진 어떤 지방선거라고 한다면 바른미래당에서 과연 관심거리를 끌을 게 뭐가 있겠느냐 네. 이런 현실적인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두 번의 정치적인 그 모험을 걸고 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당대표 출마도 네. 뒤에 반대도 불구하고 예. 국민의당을 지키기 위해서 당대표 출마해서 결국 승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른정당과 합당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겪고 박지원 등등 해서 떨어져 나가면서 민평당을 새로 만들어가는 분당을 겪으면서도 사실은 바른정당을 통합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거기도 만약에 통합이 실패했다고 한다면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 당대표 출마에 걸었던 정치적인 모험, 그다음에 또 통합 과정에 걸었던 정치적 모험 생각하면 네. 이번에 또 서울시장 출마라고 하는 모험을 택해서 네. 한 번 더 자기가 탄탄한 정치인으로서 네. 중도와 보수의 유권자들이 어떤 나름대로의 희망을 주는 네. 그런 좀 정치적인 어떤
비결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근식 교수님께서는 내밀한 기류를 파악하고 계시는 분 중 한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높다고 한 거는 가능성이 상당하다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네. 이제 박원순 시장이 3선에 도전을 하고 있고 네. 당내 중진들도 지금 다들 투발 주자로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게 상황이 이제 안철수 카드가 나오면 이 당내의 어떤 경쟁 구도에도 상당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영향을 미칠 네. 가능성이 크다고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정치적 빚은 사실 뭐 이렇게 금전거래하고 달리 빚으로 치지 않지만 예.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이 재선 서울시장을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이 안철수 대표의 양보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슈가 좀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하게 된다면 박원순 시장에게는 약간의 정치적 부담을 좀 안고 네. 삼선 도전에 나서야 될 측면이 있고요. 예. 네. 그에 반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원순 시장을 뛰어넘어서 이 본선에 진출하려고 하는 예. 이 경쟁자들에게는 경쟁자들에게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안철수의 출마가 이 본인들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방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지만 저희가 서울시장 예상 구도, 지금 현재당 일종의 예상입니다. 만들어 봤는데요. 뭐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현직 시장이고요.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 전 대표,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 전 시장인 오세훈 전 시장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왜 이렇게 뽑았냐면요. 이렇게 뽑으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하고 안철수 전 대표 양보라는 얘기가 있죠. 오세훈 전 시장과 박원순 현 시장, 오세훈 전 시장이 무상급식 때문에 사퇴한 다음에 박원순 시장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또 단일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 중에서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이현정 의원. 네. 오세훈 전, 만약에 자유한국당 후보와 바른미래당 후보 간에 단일화, 이거 가능성 어느 정도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 선거와 그다음에 네. 지금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은 단일한 지금 대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즉 보수적인 것들은 다 본인들을 틀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네.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전 대표가 나온다고 하면 서울에서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힘들 거고 네. 그렇다면 또 경기도 선거에서는 그 뭔가 또 본인들의 어떤 단일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나중에 했던 서울시장 선거와 경기지사 선거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예. 문제는 이제 그럼 서울시장 선거가 3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이 3분이 될 경우에 우리가 항상 선거 예측하지만 누가 유리할 것이냐 이 경쟁이 붙거든요. 예. 그렇다면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말 압도적 카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 사실 박원순 시장보다 더 압도적 카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 거론되지 않는 사람들도 나올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아마 이 선거 구도가 묘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내일이면 지방선거 D-100일입니다. 앞으로 지방선거 정치판이 어떻게 흔들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식 교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뱅크 마지막 코너 뱅크 이 사건 5 시작합니다. 음악인 남궁현 씨가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가운데 남궁현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가 등장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2000년대 초반 남궁현 씨 집 녹음실에서 음악 작업을 하던 중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8년이 지나 사과를 받았고 과거 성폭력 사실을 인지를 했지만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분해서 제보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남궁현 씨 측은 과거 A씨에게 심한 말을 해서 사과한 적은 있지만 성폭력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새누리당 소속으로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 전 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안양 만안경찰서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말 한 학술 모임에서 알게 된 50대 여성을 안양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현장 CCTV 영상과 숙박업소 주인 등 목격자 진술을 확인한 결과 이 전 의원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여성이 동의해서 숙박시설에 들어간 것으로 앞으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LCT 공사장 추락 사고로 4명을 숨지는 등 총 8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은 이미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드러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LCT 공사 현장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관련자가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또 안전교육 미실시로 2차례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 추락사고 직전에 작업 전에 해야 할 안전점검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이 200m 상공에서 일하고 있었는데도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안일한 건설사의 안전관리가 4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주말 아침 의문의 차량 추락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소방대원이 물속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남성 한 명을 물 밖으로 끌어낸 뒤 검정색 차량 한 대를 발견해 크레인으로 끌어올립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전 8시 10분쯤입니다. 왕복 2차로인 광진교에서 차량이 북단 방향으로 달리던 중 오른쪽 난간을 먼저 들이받고 다시 급격하게 왼쪽으로 진로를 꺾고 결국 다리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2시간 반 만에 차량과 운전자를 모두 찾았는데 운전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